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피해야 할 감정으로 여기곤 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롭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고독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수행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독을 수행으로 바꾸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고독이 올라올 때 해석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그 감정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건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건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독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에너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지라고 물으면 마음은 즉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등등 온갖 부정적인 답변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격의 문제점, 과거의 상처, 부족한 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자책의 늪에 빠뜨립니다. 이런 해석들은 고독이라는 단순한 감정을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해석을 멈추고 다르게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고독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다고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의 변화를 관찰하듯이 말이죠. 비가 오면 우리는 왜 비가 오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죠.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고독이라는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다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문제에서 현상으로 바꾸는 순간 수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관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독에 휘말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고독을 지켜보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이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고독을 넘어서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일부러 아무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접근법입니다. 고독이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고독 상태에 들어가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고독은 피할수록 더 커지고 의도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잠잠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피해 도망치면 그림자는 계속 따라오지만 그림자 쪽으로 돌아서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리죠.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1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완전히 혼자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자극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두고 음악이나 영상도 틀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거나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목표 없이 그 시간을 그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수행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냥 비워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온전히 비워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독과 친해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연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독을 수행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시는데 사실 말과 고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면 즉시 반응하고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고 내 입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조언을 하곤 하죠. 특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말이 큰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젊을 때는 말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내면이 깊어진 후에는 불필요한 말들이 오히려 내면의 고요함을 흐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줄여야 할까요? 먼저 설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충동을 멈춰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말도 줄여야 합니다. 내 행동이나 선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들이죠.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참아보세요.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상황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바로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세요. 잠시 침묵하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줄어들면 고독이 외로움에서 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고요한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떠들썩함이 가라앉으면서 진정한 고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방법은 고독이 올라올 때 몸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고독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와 몸으로 내려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생각은 고독을 키우고 몸은 고독을 안정시킵니다. 고독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을 돌리게 됩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등등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죠. 이런 생각들이 고독을 더욱 크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의식을 몸으로 내려보내면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차원에서 감각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감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죠.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세요. 신발을 신고 있다면 신발 속 발바닥의 감각을, 맨발이라면 바닥과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을 30초 동안 집중해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흩어졌던 의식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숨을 배까지 내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얕게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데 의도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셔서 배까지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숨이 배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죠. 손의 온기를 느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비거나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의 따뜻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손끝의 미세한 감각까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이런 방법들의 핵심은 의식을 머리에서 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고독이 머리에 있으면 외로움이 되지만 몸으로 내려오면 수행이 됩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의 실제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독을 수행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비교가 시작되면 바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고독을 외로움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느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열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연인과 달콤한 순간을 나누고 가족들과 화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현재 상황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혼자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면서 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은 모두 바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회식에 참여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조용히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런 비교는 단순했던 고독을 복잡한 열등감과 박탈감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고독한 순간들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모습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리듬과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진정한 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활발하게 관계를 맺다가 나이가 들면서 고독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과정을 겪기도 하죠. 비교가 시작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내 길의 속도가 아니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그들의 길이고 그들의 속도입니다. 내게는 내만의 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닫고 비교하는 생각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끊는 순간 흩어졌던 에너지가 다시 내게로 모이게 됩니다. 6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번 마음으로만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누군가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죠.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오늘 저 사람이 조금만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을 보면 집에 가서 좋은 휴식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는 것이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이 빨리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고독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고독이 깊어지면 자칫 고립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마음으로 남을 돕는 이 한 번의 실천이 그런 고립을 방지해 줍니다. 비록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나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수행을 공덕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수행이 자칫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더함으로써 수행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내 고독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7번째 방법은 고독을 글로 응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쓰거나 감정을 기록할 때 길게 서술하려고 하시는데 고독을 수행으로 바꾸는 글쓰기에서는 오히려 응축이 핵심입니다. 왜 응축이 중요할까요? 긴 글은 감정을 풀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깨달음을 얻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계속 설명하고 분석하다 보면 그 감정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반면에 핵심만 간추려서 짧게 표현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3줄만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오늘 고독이 올라온 순간을 기록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고독을 느꼈는지를 간단히 적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후 3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실 때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그때 몸의 감각을 적습니다. 고독을 느꼈을 때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감각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했다든지, 어깨가 무거웠다든지, 숨이 얕아졌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몸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줄에는 지금 이 순간의 한 문장 통찰을 적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고독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배운 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독도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구나.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구나 같은 짧은 깨달음들 말이죠. 이렇게 3줄로 응축해서 쓰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독이 표현되는 순간 지혜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답답했던 감정이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면서 객관화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찰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으면서 맑아지는 것처럼 복잡했던 감정이 단순하고 명확한 깨달음으로 정화되는 것이죠. 8번째 방법은 만남 후에 반드시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 수행법입니다. 고독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사람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관계의 밀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만남 자체에만 집중하고 만남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놓치고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만남 후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만남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만남 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남 후에 나는 충전되었는가, 소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죠.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떤지,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를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충전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내면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드는 만남들이죠. 이런 만남들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아도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는 관계들입니다. 반면에 소모되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에 피곤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더 간절해지는 만남들이죠. 이런 만남에서는 보통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애쓰거나 불편한 주제들을 다루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대화를 나누게 되죠. 소모되는 만남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거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만남들과는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만나는 방식을 바꾸거나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하는 등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충전되는 만남들은 유지하고 더 깊게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고독한 시간과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내면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수행법입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들을 선별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9번째 방법은 고독이 깊어질수록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강력한 탈출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고독이 깊어질 때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만나고 싶어지죠. 또는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뒤지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실제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콘텐츠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끝없이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계속 새로 고침하거나 게임에 빠져들거나 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탈출 충동은 고독을 넘어서기 직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변화의 순간 바로 전에 가장 강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고독과 만나려고 할 때 마음의 습관적인 패턴들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10분만 더 버티면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독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평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고 익숙한 탈출구로 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탈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방법들의 핵심을 하나의 수행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한 번씩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고독은 나를 벌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 고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독을 처벌이나 결핍으로 여깁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 겪게 되는 고통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독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 습관적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 의미 없이 반복하던 패턴들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는 것과 같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이 나무에게 손해가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과정이듯이 고독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더 깊은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은 머무르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독을 피하려고 하거나 영원히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모두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고독을 잘 활용하면 자유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외부의 자극 없이도 충만할 수 있는 자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고독을 피하기만 하면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을 단순히 견뎌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식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고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